안녕하십니까, 타임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신메이저님께서는 시원하게 나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뭐 바뀜없이 항상 나옵니다. 자, 오늘 국내장 시장 어찌 보면은 신고가를 갱신한 좋은 날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직 더 올라갈 종목들도 많이 남아 있고 우리 여러분들 지주사 관련된 흐름들도 꼼꼼하게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바로 한번 공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유나 아나운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오늘도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더 올라갈 종목 샅샅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제주은행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련주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타고 있어요. 또 제주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제주은행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언제까지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컨소시엄 내에서 이제 결정된 은행들 이게 결정되면 끝나겠죠. 네. 근데 오늘 이창용 총재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신사업이 탄생할 때 보면은 과거의 2차 전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자이글이 2차 전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상관없던 기업들 내지는 상장사들이 이 이슈에 탑승하기 위한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이거 어찌 보면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된다? 은행권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상장사들 내에서는 제주은행이 더존비존에 참가, 대주주 지분과 함께 이제 기술력적인 부분을 입각받으다 보니까 이런 테마성으로 먼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이면 은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역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은행보다는 역시나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아니면 농협 이런 큰 회사들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내지는 AI 소버린 관련주라고 해서 관심도를 높여왔었던 기업들도 많죠. 바로 네이버랑 카카오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 중에서 네이버는 아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카카오뱅크가 있죠. 네. 네, 은행사를 분명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은행은 마찬가지 은행이라는 어찌 보면 테마성까지 붙이면서 오늘 급등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주은행이 최근에 상승한 부분에 대비해서 간단한 조정 이후에 이격 벌리면서 오늘 크게 상승분 나왔습니다. 기존 주봉 대비 내지는 일봉 대비해서 큰 흐름 내에서 보셔도 저항대를 넘어선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매물대 구간이 23년도 매물대 구간으로 넘어서게 됩니다. 정말 이 정도로 이런 우리나라 내에서 상장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 보면 얼마만큼 이렇게 저평가 할인을 받았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이쪽 들어가면은 이 과거 이 매물대요. 악성 매물대입니다. 네. 악성 매물대. 여기까지 상단까지 하면은 2만 원 넘어가는 구간까지는 열려 있으니까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참 더 남았다. 이제 실증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대가 계속 갈 수 있으니까요. 아직 없으신 분들 올라타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네. 없으신 분들께서는 아직 상승분 덜 나온 네이버나 카카오 쪽으로 오히려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제주은행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 전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관련주 유심하게 지켜보는 거 좋고 또 네이버나 카카오 쪽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궁금한 종목은요. 하나손해보험입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받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부담이겠죠? 아직도 싸요 얘는. 그런가요? 아니 이렇게 지금 하나손해보험 이거 주봉이에요. 이렇게 갖다 놓고서 아직도 싸다고요?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이 생각 당연히 들죠. 네. 이거 하나손해보험이 그러니까 최근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경향을 보이는데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자사주 비중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 지금 상장 주가지수 대비해서 시총이 7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24년도 연간 영업이익률이 얼마 나왔냐? 4천억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BPS로 따지면은 18,000원까지 열려 있고요. PBR배로 따졌을 때는 0.3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내지는 이렇게 영업 실적이 잘 지키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싸다라고 했었을 때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평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무조건 PBR 1배로 좀 상정하는 BPS로 넘어가면은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현대차도 아직도 싸고 기아도 아직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손해보험은 지금 시총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나 그리고 상법 개정의 수혜를 너무 크게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미 23년도부터 해서 꾸준하게 영업이익 실적을 잘 보여온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BPS를 따졌을 때 18,000원까지는 일단 뭐 확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외 요인 변수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종목 지금 못해도 진짜 10,000원은 넘어가야 된다.
만 원까지는 지금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거 네. 월봉이에요. 크게 보여드렸다시피 이 종목 아직 올라갈 자리 남았습니다. 없으신 분들께서는 관심도 높이시면서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당대회 이야기하면 삼법 개정과 관련된 속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항상 나올 때는 우려감을 항상 동시에 동반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막을 사람이 없다. 그 점을 꼭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흐름 내에서는 속도전 붙일 가능성 높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아직도 저렴하다. 만 원까지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손해보험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만 원까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SK하이닉스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역사상 처음으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가장 큰 수혜주기 때문에 부각받고 있죠. SK하이닉스도 짚어주세요. 자, 오늘 하이닉스 4.9%가량 상승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 왜 우리 하이닉스는 고가를 못 넘었죠? 그렇게 봐야겠죠. 엔비디아는 넘어갔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상승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최대 수혜주 2개 정도가 딱 떠오를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랑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또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과거 메모리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순환과 항상 발 맞춰서 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HBM 수혜는 오래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40만 원까지 목표가를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좀 맞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제가 밴드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해서 글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엔비디아 쫓아가나요? 라는 물음보다는 자 이제 30만 원 한번 넘어갔다 오자라는 평가를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일단 지수물 영향 평가를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7, 8, 9월은 항상 5년 내 평균 내에서 항상 상승보다는 하락률 퍼센테이지가 높았었던 달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수 상위 지금 현재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영향도까지 좀 생각하면서 30만 원 위로 한번 뚫고 올라간 다음에 좀 잠깐 쉬었다가 더 가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30만 원 돌파 가능성 크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까지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에 더 자세한 내용 올라와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포트 안에 있는 한화시스템 오늘 또 호재가 들리더라고요. 대학들과 K방산 AI 생태계를 조성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자, 하나시스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프리마켓 내지는 넥스트레이드에서 급등 나온 이후에 좀 꺾인 모습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 종목들 방산주들 지금 보시면 지난 시장 지수 영향도 만들면서 눌린 구간들 이거 방산주나 조선주나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 7월달 들어오면 어떤 시즌입니까?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에서 가장 안전한 섹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방산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 방산과 조선 기대감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부담감은 지금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지금 접근 가능하시고 리바운딩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 향 내에서 나는 좀 부담감이 덜한 종목을 노려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런 방산과 조선 관련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 79,900원 이게 이미 우리가 시장 내에서 기대감을 다 반영한 자리예요. 정말 얼마나 많이 올라왔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79,900원을 넘는 거는 좀 부담감이 커졌다라는 생각은 좀 일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리바운딩 정도 챙기고 나오자 실적 시즌에서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없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한번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앞으로 실적 시즌을 맞이한 만큼 지금 없으신 분들 추가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종목은요. 저희가 6월 24일에 매수한 대북주 아난티인데 13% 수익 중에 있어요. 이 종목도 리뷰해 주시죠. 자, 이제 수익 보다가 잠깐 꺾였죠. 그렇죠? 잠깐 꺾였는데 제가 대북주는 정말 많이 소개시켜드리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또 발표가 나왔어요. 남북 불가침 전쟁 불응 법제화 검토를 하겠다. 이제 북한을 어찌 보면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소식 들으시면서 일부 좀 우려감을 표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기대감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지금 현 정부가 대북 사업에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점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눌린 구간이 나왔습니다만
단기적인 추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바운딩 가능성은 높다는 점, 이미 이전에 없으신 분들 새로 신규 진입 내지는 나는 위에서 들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난티까지 리뷰를 진행을 하니까요. 대북주는 항상 이 민주당 정권 내외에 있었을 때는 가장 급등을 만들었었던 테마라는 점, 물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섹터니까요. 자, 이야기가 이제 장 끝나기 직전에 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장 내지는 시간에 넥스트레이드 장에서도 추가적인 급등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북주는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아난티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는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천주도 대북주 가져와 주셨나요? 이래서 눈치가 빠르면 안 돼요. 너무 눈치가 좋습니다. 그렇죠. 대북주가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변동성이 생기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담 없는 대북주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은 대북주 하면 이 종목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현대 엘리베이터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나 급등이 나왔어요. 사실 마이너스권에서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4%보다 더 움직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과 어찌 보면 관계 개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답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화답 나오면 얘네들은 어떨까요? 더 가겠죠. 네. 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이거 건설, 건축, 엘리베이터 사업 이쪽 아닌가요? 라고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거부터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이 북한 사업과 관련해서 대장주로 움직인 종목인 이유는 7대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 아산이라는 자사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분을 7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대북 사업에서 언제나 수주를 가져간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남북 불가침, 적대국이라는 표현을 지금 없애버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화답을 해준다면은 평화로운 우리가 경제 활동 내지는 개성공단을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다. 더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관광도 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라든지 정말 불신과 불화의 씨앗이 굉장히 큰 상황이지만 이런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바로 옆에 있는 위에 있는 북한과의 친화적인 관계를 맺어간다면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 기준으로 단기 5일선 20일 이평선 역배열 만든 구간에서 오늘 20일 이평선 위로 정말 예쁘게 안착을 해줬습니다. 충분하게 거래량 붙이면서 지난 고가 돌파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설명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87,000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앞 뒤에 0을 하나 더 붙이길 원합니다. 목표가는 10만 1,000원으로 말씀 전해드리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7만 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 목표가 10만 1,000원, 손절가 7만 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매니저님 인사이트 어디로 가면 만나볼 수 있죠? 자, 이제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정말 고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더 갈까? 과거에는 어땠을까? 내용 준비해놨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의 조범수 매니저, 조범수 주식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수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